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는 기적을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비기고 지고 이러다가 뿅 내려온 팀이 있죠. 영주형의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렇죠.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나가리예요. 끝났어. 끝났어요. 그 사이에 영주형 제 개 리얼로 빡치고 있었어요. 인스타에도 영주형님은 바르셀로나 중계하셨던가 주말에? 됐나? 네, 그러니까 라리가 경기를 하셨는데 끝나고 아 맞아 나 회사 갔는데 있었어요. 네.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야? 빡쳐갖고 그냥 광명에서 누구 하나 막 손 잡고 욕하려고 으아 막 이러면서 광명 지부장이란 말이야. 그래. 근데 거기 맞을 수 있는 후보군들은 뭐 윤장현, 김용남, 괜히 야 덕현아 막 이러면서 한준희 위원님밖에 없었어요. 더 나이 많으신 분. 한의원님은 근데 이제 또 두 분은 예전부터 엄청 친한 친분이 있으시니까 준이 형 그런 사이니까 준이 형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영주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없다 이거죠. 너무 빡치니까. 그래서 인스타에 아니면 지현이 형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에 되게 좀 허심탄회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쉬움이 크신 거죠. 일단은 뭐 셀타비고한테 졌습니다. 산티미나가 좋은 활약을 했고 지금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레티랑 레알 상대로 1승도 못 챙겼습니다. 그치. 레알한테는 심지어 2번 다 졌어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맞붙은 강팀을 상대로 성적도 주지 못했고 이제 이거를 여기는 이제 언론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약간 뭐 블로그 느낌인데 이제 바르사 우니베르살이라는 그러니까 바르사 유니버셜 예. 쿠만은 결정적인 순간 메이저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5패를 당했는데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전술적인 무능 그리고 불필요한 교체로 인한 많은 부분 때문이었다. 이게 영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지단은 승부 차이 강하다. 뭐죠? 치실인가요? 모르겠어요. 뭐가 나왔어. 네. 근데 붙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됐다. 됐어요. 네. 치실이 여기서 너 치실을 막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네. 중요한 건 그래. 쿠만과 바르셀로나가 승부처에 약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서 패배한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만회는 한대요. 만회하는데 언제나 경험해보고 두드려 맞고 만회를 하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막 대립을 하고 이 경쟁을 펼치면서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은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면 늦잖아. 근데 왜냐면 쿠만이 분위기를 그래도 잘 잡아갔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리그 14경기 무패 한 적도 있었고 라포르타 회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쿠만은 연임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하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감독 이거 다른 감독 바뀌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일단 어이없는 패배가 있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라포르타가 왔을 때 이거 쿠만 입지가 어떻게 될지 한 시즌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우리가 가능성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최근에 쿠만이랑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의 한 레스토랑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스포르트 쪽인데 쿠만과 라포르타는 바르셀로나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쿠만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이 자리에는 라포르타의 오른팔 라파 유스테도 참석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사실 쿠만이 바르셀로나 쌉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치.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나가라. 그게 함부로 대하는 거지. 전화하는 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아니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옛날 막 선수 때 기억나냐? 막 그때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좀 이렇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밥 먹다가 나가라. 뭐 박명수예요? 그 정도면 이쯤 되면 빠져라. 그래. 그랬구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해서 다 잡아. 네, 잡다가. 이 정도 했으면 나가라. 그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여기 그 라파 유스테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 둘만 있으면 무한도전 된다고 그래. 얘기하면서. 자, 근데 이 바르셀로나 라콘 분위기는 쿠만과 굉장히 친밀하대요. 근데 이게 이 쿠만의 거취에 한몫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수단이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또한 쿠만은 젊은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나오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술적으로 쿠만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고, 바르셀로나가 리그 타이틀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쿠만의 미래는 위험에 놓여 있다. 라포르타가 금요일 날 그 캄프누에서 무슨 바르셀로나 카페 뭐 개관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개업식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쿠만의 거취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쿠만이 지금 코파델레이를 땄습니다만 리그 우승 타이틀 이 경쟁을 하고 있다가 혼자 뿅 내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못 이겼고 근데 그 전까지는 분위기를 그래도 이거는 1년은 더 가겠다 이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안 됐잖아. 그렇죠.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그림은 나는 쿠만이 한 1년 정도 더 버티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면서 그 뒤에 이제 영주형의 행복회로는 터나흐, 샤베르난데스 이거였잖아. 근데 쿠만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면 중간 과정을 생략해야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얘기할 샤베르난데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스포르트에 이어서 나온 게 이제 RAC1 쪽이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쿠만을 경질하기로 99% 확정했다. 1%는 후임을 못 찾았을 때. 야, 근데 RAC1의 공신력은 굉장히 높은 네, 편입니다. 맞아요. 뭐 기자들을 또 체크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사비가 공교롭게도 어제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어요. 근데 샤비가 그거 얘기하세요. 아니 먼저 말해줘. 아니 며칠 전에 재계약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근데 뭐 재계약과 별개로 그럴 수도 있지. 쿠만도 네덜란드에 맞다가 조항 삽입할 수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제안이 왔을 때는 이 계약 파기다. 아니면 그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뭐 얘기해서 뭐 위약금 물고 가는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뭐 모든 딜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비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냥 휴가 보내러 왔다라고 입장 당연히 얘기하겠지. 사비가 지금 알사드 이끌면서 2021년 리그 19승 3무 무패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시즌 감독 데뷔 시즌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그렇죠. 알사드가 올라갔어요. 지도력은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인정받은 거지. 네. 그러니까 당초 바르셀로나 감독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비가 얘기했었던 건 나 바르사 감독직 존나 하고 싶다. 근데 나 쿠만 리스펙트한다. 이 스탠스였어요. 레전드고. 그렇지. 본인 이전 세대의 레전드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또 그 밤톨이랑 안 맞았을 거야. 근데 라포르타라면 가능한 그림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스포르트에서 또 얘기를 한 게 사비 월요일날 카탈루냐 도착했다. 이 사비의 바르셀로나 귀환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비님이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와 다음 시즌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포르타는 쿠만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을 물색 중이며 바르셀로나의 타이틀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이 사비를 그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샤베르난데스의 긴 인터뷰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전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뭐 들고 있는 한 잔짜리인가? 그 본인의 철학적인 이야기, 축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카솔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 DNA. 그래. 근데 나는 사실 축구 존나 잘했던 거랑 별개로 별명이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입 터는 거 잘하잖아. 그쵸. 그래 약간 사실 밉상인 것도 있었거든. 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 보고 싶다. 그게 보고 한 보자 이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 굉장히 본인의 철학이 확고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끄는 바르셀로나가 어떨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감히 그 어떤 선수가 사비가 감독인데 뭔가 이런 철학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너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 메시가 갑자기 근데 메시가 그럴 리는 없잖아. 근데 메시 친하단 말이야. 메시가 갑자기 형 까지 마 이럴 리는 없잖아. 그래, 이미 깠어 이 새끼야. 이러겠지. 그래 포경 안 했을 거야. 어떻게 알아? 아이 그쪽은 노포 아니야? 자연 포경이 많겠지. 그래 자포야. 안 껴. 이미 까졌어 새끼야. 그래.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래. 지단이 얘기하는데 누가 토를 달아요. 그래. 그것처럼. 그 호날두도 그냥 그래. 하고 듣는데. 근데 나는 샤비 헤르난데스가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치.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모두가 생각했잖아요. 지단 언젠가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할 것 같다. 그렇지. 했잖아요. 네. 사비도 나는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앞당겨지는 건데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자면 최근에 레전드 출신의 감독들이 좀 이르게 왔을 때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이긴 하지만 감독 경력을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난 감독 경력이라는 게 빅리그의 경험도 빅리그의 경험이지만 선수단과 어떤 그 호흡하는 거와 한 시즌을 크게 길게 끌고 가는 어떤 호흡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했어. 그러면 궁금하다. 자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광명 지부장을 불러봐야죠. 그렇죠. 영주형과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카탈루냐 광명 지부장 송영주 지부장님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지부장님.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광명 지부장 송영주입니다. 좋습니다. 그 최근에 연속되는 무승부와 패배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심경이 어떠신지요? 네 이미 끝난걸요. 어떻게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올 시즌은 끝났습니다. 시즌 끝났다. 네, 사실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바르셀로나의 자폭이라고 해서 우승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3차례나 있었는데 3차례를 모두 놓쳤다.
그라나다전 패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무승부, 레반테전 무승부. 그때 이미 우승 경쟁은 끝났고요. 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셀타비고전에서 또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아주 지라이도 풍년이죠. 자, 그러면 그 지부장님, 네네. 그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하나는 쿠만을 지금 많은 기사를 본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도 이제 스포르트에 관련 나온 이야기를 했는데 쿠만을 지금 이번 시즌까지 하고 끝내는 게 맞는지, 그리고 뭐 알사드에서 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유럽 중심 리그에서 경험이 적은 샤비 헤르난데스를 지금 데려오는 어떤 링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만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도 아마 여러 가지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쿠만이 지난주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 감독도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타비고전 앞두고 인터뷰를 보면은 내가 한 시즌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언론들이 최근 2시즌 갖고 나를 학대하고 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 날 라포르타 회장하고 전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요. 밥 한 끼 때렸다고 그러던데. 예. 네,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쿠만 감독이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라포르타 회장은 나는 너를 믿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너 자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에서 뭔가 좀 보여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쿠만 감독이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시즌 끝나고 나서 라포르타 회장과 또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스페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라나다전 패배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쿠만은.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레반테전 연속으로 무승부니까 야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팽배한데 여기에 셀타비고전 패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비 헤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알사드하고 2023년까지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계약할 때 조항을 넣었는데 그게 바르셀로나에서 감독 제의가 오면 알사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 이제 알려져 있다. 네, 근데 그런 조항이 알려졌던 것은 사비 입장에서도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른다면 나도 갈 의향이 있다라는 걸.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쿠만 감독을 자른다면은 사비 헤르난데스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터나 감독은 재계약을 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사비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 뭐 사비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만 감독은 에이바르전이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쿠만 감독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네, 왜냐면은 쿠만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쿠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준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데스트. 그치. 나머지는 그 전에 결정이 나 있던 선수들이에요. 트링캉이라든가 페드리라든가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쿠만 감독은 데스트 한 명 영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쿠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단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비 쪽에서 정말 쇼라는 쇼는 다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백스리로 바꿨고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고 그치. 여기에 리빌딩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뭐 페드리, 모리바, 리키프츠, 아라우오, 민게사 어린 선수들이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쿠만 감독이 버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강팀에 약하다, 승부처에 약하다예요. 강팀을 상대로 깜누에서 계속 패배를 당했거든요. 유베한테도 졌으니.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물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무승부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쵸.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그라나다전도 승부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도 승부처고 레반테전도 승부처인데
이게 다 패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무승부.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은 그래.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강팀이니까. 0대0. 그런데 그라나다전, 레반테전, 셀타비고전 선제골 넣고 패배를 당하는 경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심어져 버린 거죠. 쿠만 감독은 승부처에 약하다. 그러면 이 감독으로는 더 큰 목표를 세울 수는 없어. 그래, 코파델레이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준결승전에서 역전승 그거 칭찬해. 근데 우리 클럽이 코파델레이만 우승하고 만족하는 클럽이야? 안 되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라포르타가 과거에 2007-2008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3위를 기록한 다음에 레이카르트를 날려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과르디올라를 올렸다고. 네. 그런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됐잖아요. 시작했죠.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쿠만 날리고 레전드 출신의 사비 에르난데스를 데리고 오면 또 다른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중간에 이런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영주 형님은 이제 터나 감독이 약간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이게 아까 전에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럽 리그에서 감독 경험이 없는 사비 에르난데스가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라리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모두 도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알 수 없지. 잘할 수도 있겠지만 네. 불안한 마음도 당연히 있죠. 오히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단이 나가면 라울 곤살레스를 올린다. 이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B팀이 성적이 좋아요. 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 올렸을 때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도 전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해가 된 게 그래도 B팀을 이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뭐 유럽에서 감독 생활이 없을 뿐더러 바르셀로나 B팀 감독 경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팀을 제대로 이끌 것이냐. 그럼 라포르타가 만약의 경우 사비 에르난데스를 데리고 온다고 친다면 그렇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단기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을 했다, 뭐 어디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계속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부채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확정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 얘기는 많이 나오죠. 홀란드, 해리 케인, 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비 에르난데스가 만약에 지봉을 잡는다면 이거는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진 않죠. 그리고 쿠만 감독이 지금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흐름상 그럴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사비 에르난데스가 지봉 잡았을 때 투자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적어도 사비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가 코파델레이 우승하고 집에서 파티할 때만 하더라도 잔류 쪽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렇지. 야, 이거 된다. 어린 선수들 됐고 우승했고 리그도 우승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또다시 트래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연봉 삭감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연봉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뭐 홀란드든 누구든 데리고 온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최근 5경기에서 성적이 안 좋잖아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메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메시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네. 네, 그러면은 뭐 아구에로 영입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비가 온다면 이거는 또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다. 메시를 좀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니까. 네. 여기에 이제 올 시즌의 문제점들 드러난 거 있잖아요. 넘버 9 필요하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반드시 필요하다. 왼발 센터백 1명 정도는 더 영입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만 해주면 사비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쿠만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야, 이 팀이 백포보다는 백스리가 더 낫구나. 그리즈만이 메시하고 투톱으로 뛸 때 연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
덴벨레를 측면했었을 때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구나. 페드리가 좋은 선수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문제점들 보완하고 부스케츠 백업 정도를 또 구하고 그러면은 사비가 또 뭔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복 회로를 돌리면 그런 건데 나쁜 쪽으로 보면 아까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과연 사비가 경험이 없는데 그치. 잘 될 것이냐. 맞아, 여기다가 쉽지 투자가 않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어.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AC 밀란처럼 레전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감독을 시켰는데 날아가는 거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해. 그래. 그러면은 쿠만은 어떻게 해서든 코파델레 우승 트로피 하나 들었는데 사비가 와서 불안하다가 결국은 우승 트로피를 못 들어. 하나도. 그러면 이거 이제 욕 바가지로 듣는 시나리오로 가는 어쩔 수 거죠. 없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험수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라포르타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비로 가는 분위기. 네, 가는 분위기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영주형이 얘기해준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나. 네. 저는 쿠만이 좀 아쉬운 게 네. 올 시즌 리그 우승 못해도 괜찮아요. 못할 수 있지. 그래. 올 시즌 솔직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바르셀로나만큼 시끄러운 팀 없었다. 메시 이적 파동, 바르토메오 삽질, 그치. 구속, 여기다가 메시 계약서 유출, 뭐 그리고 어린 선수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엄청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중간에 회장도 선거 포함해서. 있었고. 그래서 리그 우승 못해도 괜찮은데 예. 이렇게는 아니다는 그래 거지. 이렇게 마지막에 무너지는 건 너무 아쉽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우리가 한 2위 정도 3위 정도 할 수 있는 성적을 내면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우승이 눈앞에 있다가 야 우승을 잡았는데 거의 다 놓치네 이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여기다가 박탈감이 갑자기 막 생기지. 세르지 로베르토 센터백으로 기용하지, 덴벨레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지. 아 그래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한 건 좋아. 그러면은 선제골 넣었으면은 얘를 올리던가 빼던가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실점하지.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쿠만의 단점이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쿠만의 성격이면 그 성격이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자금의 바르셀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 평도 있어야 되나요? 예,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네. 지라이도 풍년이다. 하지만 다음 시즌은 우승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일장춘몽. 일장춘몽. 네,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 뭐 그 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영주형이랑 컨텐츠를 하겠지만 과연 바르셀로나 감독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영주형의 어떤 감정 상태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